시리아에서는 수천 명의 억울한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살인가스로 대표되는 화학무기 앞에 인간의 존엄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정한 무기는 그 잔인한 만큼이나 영화, 드라마에서도 단골 소재였습니다. 통제 안 되는 권력은 비극적입니다. 시리아에서는 군부 독재가, 우리나라에서는 국정원이, 미국에서는 거대 경제 권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살인의 추억입니다. 오늘도 총 4분의 우원님들 모셨는데요. 우리 영진공 예전에 글 보시거나 딴지 글 보시면 아시죠? 우리 위원이라고 안 하죠. 우원. 우원 4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영진공의 좌장이자 가장 연로하신 헐랭이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말씀도 힘든데 라디오를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자, 그 다음에 곧 외국계 회사로 가는 발음 안 되는. 간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다음 주 출근 안 했어요. 갈 때까지 몰라. 다음 주에 출근하는 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자서 영화를 봐도 CGV VVIP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자격을 증명해드린 함장입니다. 네. 그리고 전 판타스틱 영화제 잉여인력이자 또 전주국제영화제 잉여인력,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딴지 공채 1호 기자 엽기민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주에 발음이 참 안 좋았던 이번 주에도 안 좋을 거라니까. 롯데시네마 VIP 딴지 영진공의 자비스 엽기민원입니다. 예. 좀 걱정입니다. 씨발. 자, 다음으로는 무려 인류학 박사이시자 강의도 나가시죠? 네, 오늘 나가고 왔어요. 딴따라의 해비존님 나오셨습니다. 네, 영화 딴따라로 시작해서 음악 딴따라로 넘어갔던 해비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배신자죠, 배신자. 딴지 영진공 사내 칼럼 전당포 살인의 추억. 일단 우리가 살인가스 하면은 떠오르는 게 오음진리교잖아요. 그 1995년 3월 20일 날 일본 도쿄에서 일어났던 그 살인가스 사건. 교주. 예, 그 13명 죽고 그렇죠. 5,000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던 그 사건이 아마 살인가스로 기억되는 사건 중에 가장 그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총수가 머리 기른 모습을 하고 있죠. 딱이네. 예. 진짜. 여기 지금 요번 제목이 살인이 아니라 살인이죠. 예, 그렇죠. 살인의 추억입니다. 네, 예, 괜찮아요. 저 진행자님도 이번 주에는 발음으로 깔 거예요. 솔직히 세린. 세린. 야, 역시 텍사스 출신은 좀 달라. 발음이. 세린 해봐요, 함장님. 세린. 오케이. 이걸 주제로 다룬 영화가 보니까 1998년도에 개봉한 그 A 뭐 감탄사 A가 아니라 알파벳 A. A죠. 모리타치아라는 그 다큐멘터리 감독이 만들었는데 얘가 그 다큐를 보면은 교주 아사라하 쇼코가 97년 8월 달에 사형 선고를 받거든요. 맞아요. 근데도 막 애들이 막 울고불고 아직도 막 있잖아. 떠받들고 뭐 그러더라고. 엄지가 아직도 있어요? 아직 있어. 그럼요. 그러면서 얘가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진 않는데 이게 무엇이 오음진리교를 떠받들게 만들고 숭앙하게 만드는가. 아무런 감독의 감정이 배제된 상태로 쑥 들어가요. 그 영화 자체는 좀 조잡하고 거친 그 다큐멘터리 영화이긴 한데 원래 다큐멘터리는 좀 거칠어요. 근데 이게 은근히 무섭더라고요. 특히 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미디어를 편집하고 또 조작하고 바꾸면서 이 광적으로 애들이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만든 다큐 영화가 하나 있었고. 우리 JSM 뭐. 그렇죠. 그런 식이죠. 그렇죠. 거기서 배웠다고 봐요. 정명석 응. 같은 JMS네. JMS. 이니셜이 중요해. 그리고 2004년도에 보니까 카나리아라는 영화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일본 영화죠? 예, 그 환생을 만들었던 시오타 기코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엄마가 그 종교에 빠져요. 근데 그 종교 단체 이름이 너바나야. 종교단체 이런 건 좋잖아요. 좋죠. 딱이죠. 가스 먹고 널바나로. 그러니까 죽자는 거네. 열번하자. 열번하자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일종의 로드무비로서 그것도 뭐 좀 볼만하긴 한데 사실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떤 하나의 권력이 통제받지 못하면은 굉장히 무서워진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비슷한 영화가 또 있는데 20세기 소년 있잖아요. 2008년도에. 근데 그거는 만화가 훨씬 재밌었던 것 같아. 영화로 오니까 그냥 만화의 그 세세한 부분들을 그대로 그냥 영화로 만들어서
느낌이 좀 뭐랄까 일본 특히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들은 대부분 다 만화에 충실해요. 그 너무 충실해서 문제지. 너무 충실하게 만드는 게 캐산도 그랬고 왜냐면 그걸 충실하게 안 만들면 일본은 만화 저변층이 되게 폭넓잖아요. 우리 오타쿠 형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엄청나게 지탄을 받거든요. 아니 근데 일본 만화 가져와서 성공한 건 한국 사람들이잖아. 그쵸. 그쵸. 성공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올드보이나 올드보이. 설국열차는 저기 거, 프랑스 프랑스 거. 거 가지고 우리나라가 영화는 좀 잘 만드는 잘 것 같아요. 만드는 게 아니고 원작자 말을 뒤지게 안 들어요. 그치. 말 그대로 설정만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네요. 그리고 뭐 어차피 근데 뭐 20세기 소녀는 뭐 살인가스랑은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20세기 소년 자체가 그 친구가 종교를 만들잖아요. 그쵸. 옴진리교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도 있고 아 그래요. 결국엔 20세기 소년 맨 마지막에 가면 도심에 계속 그치. 그 가스 가지고 가스를 공격을 갖고 하고 있기 하니까. 때문에 거기에서 가져온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맞아요. 그리고 미국 영화로 넘어가 보면 더럭이 있죠. 이게 그 신경가스. 신경가스는 VX 그것도 살인가스 계열인데 알카트라즈. 계열이 아니라 세린 가스가 있는 거고 세린가스. 그 세린 자체로 게스로 해주세요. 티가 나버렸네. 그걸 모티브로 그 이런 가스가 있다는 사실이 이미 광범위하게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더 심한 가스가 발명이 된 것처럼 설정을 잡고 가는 거죠. 그치. 근데 VX 가스는 원래 있대요.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 보관 방법 이렇게 우리 유리구슬 이런 데 있었잖아. PX 그런 데는- 가스도 있고 세린 가스도 지금 미국 그 어딘가에는 다 저장돼 있고. 원래 그런 가스는 무색무취에 뭐 이렇게 가스가 퍼지는 게 보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훅 가는 거죠. 그렇죠. 요 더럭에서 보면 재밌는 게 마이클 베이가 진짜 우리나라에서 사랑받는 감독이긴 한 것 같아요. 얘들 뭐 나쁜 녀석들이나 아마겟돈, 코요테 어글리, 아일랜드 특히 우리나라만 성공했잖아. 해외에서는 다 망했죠. 거의 다 그렇죠. 망했죠. 맞아요. 그다음에 트랜스포머, 그 요한슨 아이엠 때문에 넘버 그랬지 4 이런 것들 뭐 제작하거나 감독했. 해병들을 좋아하는 감독이죠. 그리고 막 해병들을 사랑하는 감독이지. 미국 국기 제일 사랑하지. 미국 국기 제일 사랑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불안한 점은 있어요. 어떤 거? 2014년도에 닌자 거북이 리부트. 여기 하는 게. 누가 나오지? 그건 저도 궁금합니다. 예. 어쨌든 더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해병 여단장이 알카트라즈 섬을 장악하고 관광객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VX 가스를 살포하겠다고 위협하는. 거기서 저기 실패해가지고 스노우피어서 만들자. 스노피어스가 설국열차. 형. 이게 네. 누군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내용도 있었고 득보 영화로 찾아보니까 97년에 개봉한 파이널 카운트라고 있어요. 이게 그 파이널 디시전의 아류작. 디시전의 아류작이야. 아류작. 근데 감독은 우리가 좀 아는 사람이에요. 그 스파르타쿠스 짱이에요. 시리즈 연출한 그 릭 자코브슨이라고. 전 감독보다도 전 그 배우를 좋아해요. 마이클 두디코프. 그래요? 뭐 그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주로 많이 나온 사람이긴 하지. 왜냐하면 이 사람 나온 영화가 토요 영화에서도 제가 그치. 볼 때 봤고. 맞아요. 근데 얘네들의 그 파이널 카운트는 사실 파이널 디시전이 그 스티븐 시걸이 만든 영화 언더시즈 이후에 유일하게 그나마 볼만한 영화 중에 하나거든. 근데 근데 시간이 빨리 죽어서 히트한 것 같아. 그쵸, 빨리 찍어서 히트를 했어. 그리고 언더시즈 이후에는 시걸 형이 오래 살아 있으면은 영화가 이상해져. 특히 막판에 영화가 나오면 영화가 클레멘타인이 되죠. 너무 그런다. 근데 클레멘타인 지금 영화 평점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0.1. 9.25점. 왜? 네이버에서 9.25점. 이거는 왜? 그거는 뭐 알바보다는 아니. 그 뭐랄까 클레멘타인에 나왔던 그 한국 남자에 대한 의리로 사람들이 이동준이 이동준. 나와가지고 네. 거기서 그 가장 그 주옥 같은 장면이 있잖아요. 아빠 일어나! 뭘 봤어? 그런 거. 그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봐야 되는 영화죠.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에서 9.25가 되는 거예요. 여기 살인가스를 가지고 정확히 살인가스 자체를 가지고 한 영화들이 명확히 있지는 않고 근데 이제 주제로 정확히 갖고 있는 드라마 중에 2004년도 미국 드라마 더 그리드에서 살인가스가 첫 장면부터 나와요. 그래요. 그래갖고 잘못 제조를 하다가 다 비명 행사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고 그놈의 담배 때문에. 담배 때문에 그냥 한 방에 훅 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터블런스 우리 B급 영화 중에 터블런스 3
쓰리도 있어요? 쓰리가 있어요. 쓰리에서도 많이 나왔어. 네. 나 몸 봤어. 터블러스 안 봤을 수 있어. 네. 내용은 다 거기서 거기. 그렇지만 이제 거기도 생화학 무기를 갖다가 비행기에 설치된 생화학 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터블러스가 4편까지 나왔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뭐 인생은 삶은 계속 진행되는 근데 거죠. 솔직히 세린이 아니더라도 생화학 무기는 1차 세계대전부터 그럼요. 예. 계속 사용되고 아니 우리 뭐 대부분의 좀비 영화 이런 것들은 사실 다 그렇죠. 화학무기 관련된 내용이니까. 저번 팟캐스트에서 얘기했던 하이랜더도 찾아보니까 4인가 5까지 있던데요. 끝이 아니었어요. 예, 예. 하이랜더는 그 1편 이후에 주연 배우들 바뀌면서 램버트. 무지하게 갔어. 한 5, 6편까지 아. 갔어. 근데 오히려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이랜더. 영화에서 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화학 무기가 갖고 있는 공포인데 이게 다 어디서부터 불안감이 출발하냐 하면은 통제되지 못하는 권력이 힘을 갖게 되면 이런 살인이나 폭력이 쉽게 일어난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비단 이게 화학 무기뿐이겠느냐죠. 이거 뭐 일상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경제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사실 이 폭력이라는 게 굳이 주먹을 휘두르거나 그렇죠. 예. 네. 뭐 칼을 찔러서만 폭력이 아니라 그렇죠. 그 우리 그 의원님들 중에 지금 서울아트 시네마에 계신 노바리님께서 네. 저희한테 한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너는 덩치도 폭력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되게 위험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은 발생될 수 있고 폭력이라고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어떤 통제되지 못하는 권력들이 갖고 있으면은 그 엄청나게 위험한 현실로 나타나는 게 우리가 계속 눈으로 목도를 하고 근데 있고. 통제받지 못하는 권력이란 건 일단 표현 모순이잖아. 권력 자체는 그렇죠. 그렇게 통제를 얘기할 수 하기 있죠. 위한 건데. 견제할 수 없는. 그렇지. 견제받지 않는 권력.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정말 무서워지는 거고 그게 뭐 시리아에서 사린가스로도 나오는 거고 지금 뭐 미국의 경제 권력 뭐 이라크 침공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정원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역시 견제받지 좌장의 센스는 단어 하나 바꿔주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해가 안 되는 맥락이 한 방에 풀려버려. 와. 나 국정원으로 인해서 오유를 알았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 뉴스룸에서도 이 사린가스가 계속 그 이 시즌의 전체 주제로 이어지는데 우리 그 이야기 계속 이어서 한번 가보시죠. 구국의 소리. 오늘 구국의 소리는 미드 뉴스룸입니다. 자, 헐랭이님.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미국의 어느 방송사 그러면 옛날에는 ABC, MBC, CBS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맨 처음 나오는 게 폭스예요. 폭스가 제일 폭스 TV. 그쵸. 그리고 이게 다 미드 때문이야. 우리 채널에도 우리 케이블 채널에도 폭스가 가장 많이 미드 많이 틀어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바마가 이제 집권한 게 2009년인가 그렇죠? 네. 그 2009년엔 상황이 변했느냐? 그래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미 그 속성에 젖어버린 거예요. 그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누구죠? 브리트니 스피어스. 얘 머리 깎았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브리트니 스피어스. 스피어스. 근데 살이 쪘다, 살이 빠졌다, 그렇죠. 뭐 그런 어디 거 가서 뭐 술 먹고 뻗었다. 린젤 로한 같은 경우 뭐 이런 거. 그쵸. 그다음에 뭐 어느 무슨 플로리다 어디 시골 저 구석에 어느 미혼모가 애를 갖다 버렸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게 이제 저기 지금 벤치마킹 그대로 하고 있는 게 MBC거든요. 그렇죠. 곤충 방송, 기상 방송 이런 거 하면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뉴스캐스터나 날씨 이 사람들 옷 뺏기기. 한국은 뭐 잘하고 있어요. 저기부터 캐스터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정말로 쌓여진 노하우들이 많아가지고 선정적이라는 소리를 피해가면서 충분히 선정적이게 해요. 네. 폭스 TV 같은 경우도 보면 예. 뭔가 있어 보여. 근데 실제로 보면 다 개소리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선두 나가서 있던 사람이 빌 오라일리 팩터라고. 네. 우리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청취자분들 거죠? 아니, 이거는 빌 오라일리라고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쳐보세요. 거기서 미국 애들끼리 얼마나 그 쇼를 하는지 그게 다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러시 림바우라고 또 있어요. 예. 우리 헐랭이님이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하시나 한번 보자고. 아니, 나 골랐어. 지금 일단 유튜브 검색해서 거의 댓글을 보라는 얘기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내용을 보라고. 발언에 그러니까 저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오바마가 무슨 연설을 했는데
아 내가 감동받았다 했더니 오라일리가 겉봐 목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오줌 질질 싸는 애들이 저게 무슨 언론이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그냥 뉴스쇼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거든. 그리고 그런 뉴스쇼가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CNN이나 ABC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중심을 CBS 같은 게 보통 이제 뉴스의 시청률을 많이 장악했는데 그렇죠. CBS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9개가 폭스 거잖아요. 야, 근데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 방송이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하지도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게다가 유튜브 검색해도 결국에는 못 알아들 때 영어로 나오는 영어로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뭐 손석희 씨나 네. 뭐 이런 분이 패널 그냥 게스트를 하나 모셔가지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얘기를 듣는데 우린 보통 그렇잖아요. 뭐 게스트분 생각이 어떠세요? 그러면 제 생각이 이런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러잖아. 얘는 욕을 한다니까요. 너 같은 자식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 모양이야. 그럼 그러니까- 이 불려온 패널이 참아요? 아니 참을 수밖에 없는 게 어. 너를 내가 불러온 게 나는 정말로 창피해가지고 내가 지금 가서 경호원을 데리고 와서 너를 쫓아낼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MBC 뉴스 데스크를 변모 씨가 진행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 아니면은 SNS는 어떻게 MBC는 그대로? 고민해봐야겠는데 시청률 높게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갑재 아저씨 정도가 저는 조갑제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순수한 영혼이 있을까요? 아니 조갑재 씨 저도 그 글 쓰는 방식이나 글 써나가는 그 전개해 나가는 그 스킬에 대해서는 그리고 일관적이잖아, 사람이. 저렇게까지도 갈 수가 있구나 사람이 뭐 이런 그래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런 그 답답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화를 보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잘 안 나오고 드라마 보면 더 그렇죠. 엉망이고 그럼 대안은 있다. 어디 영화도 안 나오고 국내 드라마도 안 나오면 외국 드라마라도 보자. 네. 그 외국 드라마 중에 현재 방영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우리 현실, 우리 언론의 현실을 가장 잘 비춰볼 수 있는 게 뉴스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 지구 반대편 방송인데도 참 우리 일상을 참 잘 벌써 아니 우리를 보고 쓰는 것 같아. 한국의 상황을 보고 쓰는 것 같아. 걔네가 우리랑 한 박자씩이 다르게 가요. 언제 때부터는 노무현 씨 때부터.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게요. 김대중 씨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부시로 바뀌고. 부시가 들어오면서 노무현 씨 가시고 부시가 이제 끝나면서 우리 이명박 씨 올라오니까 예. 이제 또 저쪽에 오바마 오바마가 올라오고 막 이제 막 클린턴 씨가 뭐 좀 하려 그럴 때 그렇죠. 영상이었죠. 클린턴 씨 끝나니까 이제 김대중 씨 올라가지. 뭐 이런 식의 걔네랑 우리가 겹치니까 뭐냐면 드라마 볼 때도 예. 어쩌면 우리랑 저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 한 박자씩 드는 거죠. 한 발짝씩 엇갈려 가니까. 부러워요. 오바마는 재선됐는데 우리도 뭐 우리도 새누리당이 계속 정권 잡게 됐으니. 예, 그래서 요거를 추천드리면서 일단은 기본 정보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HBO에서 하고 있고요. 그 작년에 1시즌, 올해 2시즌. 사랑해요 HBO. 병신들. 그래서 그래. 자 일단 주인공은 윌 맥커버이, 제프 데니얼스가 나오고 있고요. 얘가 그거죠. 더맨더머의 봉에 혓바닥 붙은 애. 그 저 여자친구네 집 가서 그 응가하고 오네. 똥 막혀가지고.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맥켄지 맥케일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에밀리 모티머. 그 영국 쪽 분이시고 휴고 영화 좋아하시는 분 휴고 보셨으면 거기 꽃 파는 언니. 제가 계속 지금 헷갈리는 게 맨날 휴고하면 파고가 생각이 나가지고. 파고는 저거고. 그 코엔 형제가 많이 그죠. 파고는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거고요. 범죄물이고 얘는 그 저 오마주물이고. 네. 뭐 어쨌든 되게 이쁘진 않은데 짱눈이 매력적이야. 네. 여튼 그동안 여러 배역은 했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여성분 최대의 배역이라고 보고. 지금 필모에 지금 뭐 최고의. 그다음에 예전에 한번 화제가 됐던 그 드라마 있잖아요. 웨스트윙. 웨스트윙. 그 웨스트윙 제작하신 분이 아론 소킨인데 그분이 지금 이걸 제작하신 거예요. 저희는 이제 벌써 팟캐스트에서 그렇죠. 연속적으로 아론 소킨만 다루고 있어. 아론 소킨 빠들이야. 그럼 요번만 하고 맙시다. 끝내려고요 이제. 그 미국 언론이 부시 때 정말로 뭐가 되냐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찌라시가 돼요. 그거는 그렇죠. 뭐 자기들도 인정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럼 찌라시가 됐냐? 여배우 옷 벗는 거랑 네. 지금 얘기하면 뭐 어디 다른 어디 뭐 중동 어느 국가의 누구와
뭐 이스라엘군 총에 맞아 죽은 거랑 둘 중에 뭘 보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어느 여배우가 뭐 지난번에 누구죠? 속옷 다 보여가지고 뭐 그 화제됐었잖아요. 앤 해서웨이. 그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가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못 찾았단 말이야. 못 봤어 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걔네들 망가진 거에 비하면 우리 망가진 건 별로 웃기지도 않아. 사실상. 그쵸. 그런데도 위로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 미국을 보면서 덜 타락했다고? 근데 미국을 찬양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도 대한 언론이 좀 있었어요. 특히 이제 SNS나 또는 그 유튜브 이런 거 활용해서 많이 있었죠.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버티고 버텨서 근데 얘네는 솔직히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들면 사람 바꿔요. 그쵸. 간단해. 그거 뭐 오바마 된 것도 뭐 민주주의 뭐 이런 그 민주주의 부분에 대한 게 문제가 있었으면 벌써 지금 국무장관 하고 있는 존 케리가 됐었어야 돼. 그때. 그렇겠죠. 원텀에서. 근데 그때도 아깝게 지긴 했는데 아직 덜 배고픈 거였죠. 그때. 네. 그리고 나서 저거 되니까 프라임 모기지인가? 프라임 서프라임 되면서 된 거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 김대중 씨 될 때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시즌이 얘는 보시면 1시즌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쭉 그 남자 주인공이 떠나버린 여자를 못 있다가 그 떠나버린 여자가 돌아오면서 불현듯 개화천선해서 진정한 언론인으로 거듭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2009년에 그 돌아온 연인이 그러면 오바마잖아 결국.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야, 이런 은유가. 네. 근데 뭐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근데 보면 상황상으로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쭉 이어가요. 1편. 그래서 1편 근데 윌 베거보이는 거기서는 저기 공화당 지지자로 공화당이라고 나오잖아. 하죠. 네. 네. 근데 단 한 번도 공화당 당원이야. 않아. 근데 당원이에요? 공화당은 공화당의 전통적인 가치가 있어요. 공공의 화목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서 공화당인 거야. 공공요. 공공요. 근데 지금 공화당은 공화당이 아닌 거지. 그렇게 따지면 그죠? 그럼 새누리당은 새들을 누려? 세대가리로 뭘? 안 돼. 헛웃음이 나오네요. 한숨이 그래서 나왔어요. 1시즌 한번 구해서 보세요. 이거 뭐 어떻게 구하나요? 그거는 그 알았어. 아니 아직까지는 법안이 통과 안 됐으니까 소파가 소파가 저거죠. 그 스탑 온라인 파이러시 액트. 네, 그거. 온라인 해적질 금지 법안. 그래요. 네, 아직 통과 안 됐으니까 일단 받아보세요. 해봐, 함장님. 뭐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그럼 여기까지 이제 1시즌 정리해드리고 2시즌 이제 넘어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오늘 주제로 되어 있는 그 세륜가스 부분하고 연결이 되지는 않지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소재가 같으니까. 예, 여기서 웃으면서 세륜가스 하니까 그렇지만 이거 당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럼요. 죄송하고 정말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 앉아서 이렇게 웃고 떠드는 것도 그 뭐 이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 언젠가 좋은 시절 오면 더 좋아지겠죠, 그죠? 네. 네. 그 이거 분위기 이렇게 만들어놓고 어떻게 진행하라고? 아니 반전시켜주면 될 거 아니야. 그 이 시즌에 보시면 얘네들 그 근무하는 데가 CNN 뭐 비슷하게 이렇게 ACN 아틀란타 애틀랜틱 케이블 뉴스. 그래서 뉴스인가 네트워크 아닌가요?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 뭐가 중요해 넘어가. 그 1998년에 CNN에서 죽음의 계곡이라는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거기 보면 1970년 월남전에서 월맹군을 그 타격하려고 라오스에 예. 미국인 특수부대가 투입이 돼요. 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철수 과정에서 세린가스를 뿌렸다. 어. 뿌렸다. 어. 왜냐하면 자기들이 안전하게 철수하기 위해서라고 보도를 해요. 98년에. 실제 그러니까 사건이죠. 실제 사건. 28년 후에 보도를 하죠. 근데 28년 후에 뭐가 있겠어요? 뭐 증인이 있겠어, 증거가 있겠어. 근데 하여튼 어딘가 팁을 얻어가지고 누군가의 이제 제보를 받아서 했겠죠. 그런데 이거가 실제로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밝혀지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오보였다고. 근데 오보였다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고 철회를 해요. 기사를. 그리고 그 담당 기자 다 잘리지 않나요? 담당 프로듀서 둘 잘리고 걔네는 프로듀서 시스템이니까 둘 잘리고 그거 자른 임원들도 나중에 나가요. 그런데 큰 사건이었네요. 예, 엄청 중요한 큰 건 뭐냐면
사린가스를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는 몰라. 다만 얘네들이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CNN 쪽은 우리가 보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저거죠. 뭐가 조작된 거지.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취재 과정에서 잘못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전격적으로 우리가 철회하고 사과하겠다 이렇게 가요. 근데 요게 모티브가 돼서 이 시즌이 엮어져 가는데 전체 주제로 살인가스가 나오죠. 전체를 통과하는. 그래서 이제 얘는 오퍼레이션 제노 이제 제노아 작전이라고 해서 가요. 요 녹음 시점에 이 시즌 7편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거기서 이제 한번 이 시즌 전반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쭉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게 뻥인데 잘못됐는데 언론이 그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뻔한 거짓말에 네. 휩쓸려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 어디가 뻥이란 얘기예요? 그 제노아 작전 제노아 작전 자체가 뻥이 극 중에서 뻥인데 이거 스포 아니에요. 1편 바로 나와요. 뻥이라고. 네.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걔네들이 팩트 체킹하는 과정. 되게 철저하잖아요. 팀을 나눠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뻥을 보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팩트 체킹을 제대로 하자. 그리고 틀려도 틀린 얘기를 하더라도 팩트 체킹에 대한 그런 시스템은 갖추고 있는 게 그것이 정말 바람직한 언론의 자세라고 본다 이거죠. 진정한 그 뉴스 데스크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사실 뉴스룸에선 보여주는 게 그렇죠. 우리나라 데스크에서는 하지 말아라는 얘기만. 그 요번에 왜 그 일베 자료가 뭐 올라갔다고 SBS에서 네, 그래가지고 뭐 그 그래픽 팀에서 뭘 잘못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알고 올린 거죠. 알고 올린 거. 아니, 그러니까 그 알고 올린 건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스킵이 될 수 있겠냐 이거죠. 그게. 아 근데 그 라이브 방송 시스템에서는 책임자가 이 CG를 쫙 준비를 해놔요. CG를 준비해 놓고선 순서만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방송될 때 그걸 만들어서 올리지 못하거든요. 엔터로 그냥 탁탁탁탁 다음 컷 다음 컷 다음 컷 이렇게 넘어가는 시스템이에요. 올리면은 스위처에서 인 아웃을 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작정해서 누군가가 넣으면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요. 사람들은 그 누군가는 이게 아주 작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묻혀 있잖아요. 그림이 아무도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그러게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 드라마 그 머나먼 저 멀리 12시간 비행기 타고 날아가야 되는 미국이란 나라에 이 드라마 보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영어 자막, 한글 자막 봐가면서 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어차피 제가 보기에 세계 문명 현재 시점에서 세계 문명의 바로미터는 미국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할 수 있으면 다 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그걸 비춰서 우리의 모습을 좀 한번 봤으면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가 될 건 없어요. 사실상 드라마 한 편으로 뭐가 되겠어요. 근데 답답해 하시는 분들 이거 보시면서 대리만족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결국 그게 엔터테인먼트의 원 목적이잖아요. 혹시 뉴스룸을 안 보신 분들은 네.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뉴스룸 1시즌 오프닝이라고 한번 네, 쳐보시면 진짜 오프닝 한글 자막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콜드 오프닝이 주는 충격을 한번 느껴보시면 미드 좋겠어요. 덕후들 사이에서는 꽤나 유명해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방송들을 저의 걱정은 예. 한국에선 한국 드라마들을 보면 기자 생활이나 방송국 생활을 하면 연애만 해. 그치. 어. 누구 선배? 이러면서. 아니 근데 뉴스룸도 마찬가지예요. 뉴스도 연애는 연애. 해. 응. 심지어 그게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가 되고 이 데스크에서 보여주는 이 정의감 이거를 보도해야 된다 막 이 열혈 기자들을 보고 그걸 어릴 때부터 보고서 저런 기자가 되어야지 했는데 그럼 미국에서도 불가능하고 한국에서도 불가능한데 그 연애했던 그 당사자 여인네가 그 상심해서 스노우피어스에 타는 또 거야? 설국열차에 또 타잖아. 거기서 애까지 가잖아. 설국열차가 지난주부터 계속 문제네. 그렇죠. 어쨌든 이런 거를 결국에 보여주고 현실에는 그렇지 않다는 걸 부딪히고 그걸 다시 깨려고 좌절하고 뭐 이런 게 사람 살아가는 거니까. 좌절을 하면 설국열차를 탄다. 정보로 참고 정보로 설국열차 타신 분이 앨리슨 필이라고 네. 그 선생님으로 나오시는. 네, 선생님으로 나와. 그 뉴스룸에 그 꼬마 기자로 나와요. 꼬마 기자. 그 뉴스룸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이쁜 여자가 없다는 거. 있어요. 슬로원도 안 이뻐 나는. 소로이티걸 처음에 질문하네 인턴. 인턴 이뻐요.
아, 그렇지. 그 콜드 오프닝 보시면 나옵니다. 손 딱 들고 얘기해서 미국이 가장 위대한 나라를 얘기해달라는 없어 이 여자야 뭐 이렇게 되지. 그 배우 제일 이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안 나와 잘. 이 시즌 6편까지 보면서 딱 한 번 봤어.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지금까지 건가요? 봤는데 중요한 건가요? 에피7에서 제일 많이 나와. 아, 그래요? 이제부터 비중이 커지려나 봐요. 이 얘기 나온 김에 잠깐 너무 루즈해져서 네. 걸프전 때 CNN이 빵 떴는데 아버지 무시 때. 아버지 부시 그렇죠. 때. 1차 때. 근데 아버지 부시 때 처음에는 진짜로 보도를 했어요. CNN이 처음에 진짜로 보도를 했는데 유명한 이야기가 독재자 동상 넘어지고 요때 여기서 해병대가 적극적으로 이제 그 CNN에게 이건 촬영해라. 서포트 해주고. 이걸 촬영해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들 부시 때는 아예 훈련을 같이 해요. 기자가 기자팀이 같이 훈련을 들어갑니다. 훈련을 들어가서 그 팀과 같이 훈련한 내용을 우선 찍은 다음에 전쟁이 시작되면 훈련한 내용을 우선 방송 보도로 때려요. 웹도독이네요. 웹도독. 네. 실제로 이건 벌어진 일이에요. 그걸 보여준 다음에 그러니까 현재 진격하고 있습니다는 실제로는 다 훈련 그치. 모습이었어요. 처음은.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전쟁 모습은 기자팀이 같이 들어가지만 기자팀이 촬영한 내용을 기자가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미 국방성이 가져가죠. 사전 검열이 국방성이 되는 거기서 사전 검열을 해서 이것을 다시 CNN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아들 부시 때 생겨난 제도가 저기 웹 코딩 하시는 분들 잘 쓰는 거 있잖아요. 인베드. 기자들 인베드해서 들어간다 그러는 게 그 얘기예요. 그런 표현으로 쓰이는군요. 인베디드가. 인베디드 리포터인가 뭐 그렇게 가요. 삽입 기자야? 아니 그렇지. 그러면 국방성으로부터 CNN이 받는 베네핏이 있지. 베네핏은 뭔가요? 독점인가요? 첩보도. 아, 독점. 아니 그런 거예요. 출입 기자 개념이라서 다른 애들은 취재가 안 돼. 아예. 지금까지 우리가 언급한 두 가지 그 군 방송을 하기 위해서 어떤 딜을 해야 되는지랑 그다음 출입 기자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도 뉴스룸 이 시즌을 보면 잘 나옵니다.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요? 그게 결국에는 CNN의 국군 방송화가 된 거네. 그렇죠. 근데 지금도 그거는 계속돼요. 인베디드는 안 끝나요. 뉴스룸 시즌 2에서도 보시겠지만 대통령 선거 취재 기자단도 네. 그 후보가 네. 준 자료만 읽고 그 다음에 후보하고 인터뷰 한번 못 하고 뭐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아. 네. 계속 쫓겨나죠. 그렇죠. 그럼 그네 누나만 그랬던 건 아니네요. 아니 그 박근혜 캠프 나는 뭐 이쪽 같이 판단 안 합니다. 박근혜 캠프가 미국에서 했던 공화당 그쪽에서 그 선거하셨던 분들 많이 데려다가 하셨고 벤치마킹 많이 하셨어요. 뉴스룸 이 시즌에서 이제 공화당 캠프를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그 전 대선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유사점들이 아주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그 뉴스룸에 대한 소개나 또는 그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리를 하시죠. 예, 저 마무리 한번 좀 해주시죠. 예, 그 언론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계신 개념이 있을 거고 자기가 바라보는 이미지가 있을 텐데 뉴스라는 거는 결국 대중이 봐야 하는 걸 봐야 하나 아니면 대중이 보기를 원하는 뉴스를 보여줘야 되나 아니면 억지로 만들어서 줘야 되느냐 이거는 각자 판단이겠죠. 네. 그런데 적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들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정확히 좀 보여주자.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서로 판단하게 하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을까요? 콜드플레이의 Fix You. 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when you feel so tired but you can't sleep, stuck in reverse, and the tears come streaming down your face, when you lose something you can't replace, when you love someone but it goes to waste,
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and I will try to fix you. High up above or down below, when you're too in love to let it go. 영진공 무비 찌라시. 자, 영진공 무비 찌라시 시간입니다. 자, 함장님. 예, 이번 주 무비 찌라시는 3편만 골라봤어요. 네. 일단 첫 번째 꼽은 영화는 잡스. 잡스. J-O-B-S. 잡스가 하기도 그렇고 스티븐 잡스. 잡스입니다. 감독이 조슈아 마이클 스턴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이 양반이 크게 유명하진 않은데 2008년도에 스윙 보트라는 코미디 영화를 만들었어요. 네. 국내 개봉은 2012년 대선 직전에 개봉했었고. 근데 케빈 네, 코스트너 케빈 코스트너 나오는 케빈 코스트는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그럼요. 그래? 어디선가 봤다는 얘기. 아니 한동안 잠적해 있어가지고. 뭐 이 형 뭐 농장도 하고. 어쨌든 이 영화가 케빈 코스트너 한 명에게 그 대통령에 대한 재투표권이 주어져요. 시스템이 오류가 돼서. 딱 한 명만? 한 명만.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이랑 얘는 재선이 돼야 되니까. 그다음 신규로 나온 후보랑 막 가서 이제 온갖 아행을 다 떨겠지. 그러니까 뭐 어디서 하나가 지금 투표권 하나로 이제 결정이 나는 하나로 거구나. 결정이 나는 거니까. 스윙 보트라는 의미가 그. 그러니까 저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 시스템이 우리나라처럼 그표 집계를 하는 게 아니라 주마다 그렇죠. 승리를 거둬서 그 주에 일렉토럴 보트라고. 그 미안합니다. 좀 길게 얘기할게요. 저기 그 미국 시스템은 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미국은 유권자를 믿지 않아요. 그렇죠.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그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질 않아.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걔네들 건국할 때요. 그때는 인터넷이 있지도 않았고 전화가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 후보가 워싱턴에서 누가 나왔는지 몰라. 그러면 네가 가서 누가 나왔는지 보고 그 사람을 내 대신 뽑아줘라. 이게 이제 일렉토럴 보트라고 그 선거인단 제도가 그때 생겼죠. 근데 그 이후로 절대 바꾸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토탈 보트, 그러니까 총 득표수 많은 사람이 떨어지는 경우가 2번인가 3번인가 있었을 거예요. 그 부시 때도 그랬잖아요. 부시 때 그렇죠. 네. 캐리도 아마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건 정확하진 않습니다. 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잡스 얘기를 하는데 왜 얘기를 하는지. 이 감독 조슈아 마이클 스턴에 대해서 성향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사람이 2008년도에 만들었던 스윙보트라는 영화는 그 해프닝을 그린 코미디 영화예요. 하지만 메시지 자체는 되게 묵직했어요. 케빈 코스트너가 그냥 말 그대로 미국에서 서민이에요. 심지어 정신 연령이라고 표현할까? 하는 짓 그 너무 철이 없어서 오히려 딸이 더 철이 있는 그런 느낌으로 영화 나오는데, 결국에 영화 끝에 가면 서민을 위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끝나게 돼요. 그냥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그 성향을 봤을 때 그 2008년 시점에는 그 오바마가 되기 직전이죠. 아들 부시 때문에 시달려오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마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실 거예요. 저 영화의 결과를.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감독이 민주당 성향이고 스티븐 잡스도 그렇고 되게 민주당 골수 지지자였죠. 스티븐 잡스 누구예요? 죄송해요. 스티브 잡스. 잡스. 스티브 잡스. 아까 스티븐 시갈 얘기 나와서 계속 스티븐이 나오고. 네. 참 대단해, 네가. 이 감독이 추구하는 거는 아마 미국 사람들이 잡스를 통해서 오히려 잡스를 돌아보기보다 이런 삶의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라고 이런 메시지를 던졌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잡스가 죽은 다음에 완성이 된 거죠, 영화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 전에 개봉할 그 리가 없는데? 썬댄스에 나갔다는 걸 보니까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예, 궁금해서 그 전에 물어본 거예요. 완성이 됐는데 그 뒤에 후반 작업이 더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잡스가 죽기 전에 이미
출연의 촬영까지 다 끝났던 걸로 이해는 하고 있어요. 잡스 형이 이거 그냥 넘어가지 예고편 않았어요? 봤는데 애시튼 커처가 똑같은데? 똑같이 생겼어. 그 얘기도 이제 이어서 할게요. 예, 감독은 좀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잘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스윙보트를 너무 이제 재밌게 봤기 때문에 감독은 3점을 드렸고 배우 애시튼 커처가 닮은 게 아니라 거의 완전 똑같은 처럼 나오는데 그건 뭐 애시튼 커처가 그렇게 생겨서가 아니라 그냥 분장 스텝이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애시튼 커처가 닮아서 그런 게 아닌 거 아잖아. 그냥 말 그대로 사진만 보는 건데 우리가 뭐 영향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게다가 저는 애시튼 커처가 나온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나비 효과도 안 받고 심지어 전 나탈리 포트만 영화는 대부분 챙겨보는데 거기 친구와 연인 사이라고 여기 애시튼 커처가 나와서 이 로맨틱 코미디가 있어요. 그것도 안 봤어요. 예, 애시튼 커처가 나온 영화 중에 게다가 저는 잡스보다 오히려 케빈 코스트너랑 함께 주연한 가디언이라는 그 수비 그렇죠. 작년에 나왔지 가디언. 오히려 한참 됐어. 오히려 전 그걸 작년에 나온 거 아니에요? 가디언 한참 됐어. 그걸 먼저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해상 구조대. 예. 라이프가드. 그래서 애시튼 커처에 대한 기대를 제가 전혀 안 하고 있어서 배우는 1점을 줬습니다. 그래도 애시튼 컬처 출연료가 얼마인데 엄청나게 몸값 좀 비싼가요? 비싸요. 이 생각보다 제작비 별로 안 들었대요. 네. 그래서 거의 인디 영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이제 썩은 토마토 점수는 낮다. 네. 퀄리티가 별로 안 나와 있죠. 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네. 개인적으로 전 2005년부터 애플 제품을 써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는 왜 이러세요? 잡스 전 1900년대부터 쓰는데 전 잡스 일대기라는 이 신업 자체에 무조건 3점을 줍니다. 나는 잡스 빠! 근데 이 영화 잘못되면 PPL 가득한 영화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돌 맞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대치는 총점 3점 더하기 1점 더하기 3점에서 기대치 총점 7점. 그래서 잡스는 7점으로 예. 점수를 드리고요. 함장님만의 의견이고요. 그렇죠. 네. 음악은 또 여전히 콜드플레이예요? 자, 두 번째 영화는 엘리시움을 꼽았습니다. 아파트 아니야, 아파트? 요거 쫄깃해 보여. 네. 새로 분양한 아파트? 감독이 디스트릭트 9이라는 영화의 닐 블롬캠프예요. 예. 디스트릭트 9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영화가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이 촬영이랑 되게 끝내줘요. 꼭 못 보신 아니, 분들은 보시기 바라고. 디스트릭트 9을 보면은 정말 남아공을 가고 싶어져. 네. 별로 그건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고요. 나는 너무 가서 코요테를 키우고 싶어요. 병만 영화잖아. 원래 디스트리트 9을 보면 8도 봐야 되고 7도 봐야 되고 미리 이렇게 빨리들 보셔야 돼요. 네. 구역 9번째 구역이죠. 디스트릭트 9. 어쨌든 이 영화를 한번 보시길 제가 추천해드리고 그 영화 한 편으로 저는 이 감독은 무조건 3점 주고 시작합니다. 저도 주고 4점 주고 싶네요. 맥스가 3점이라고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리고 배우가 무려 맷 데이먼이에요. 그 다음에 여배우는 조디 포스트고, 조디 포스터죠. 쌍두마차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배우가 특히 맷 데이먼 같은 경우에는 뭐 진보의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맷 데이먼이 나왔던 영화들 중에 뭐 굳이 대부분 다 본 시리즈만 알고 있으시겠지만 왜 진보의 상징이라고 얘기하냐면 맷 데이먼이 그 민주당 골수 지지자인 조지 클룬이랑 함께 나왔던 그 오션스 11부터 시작해서 오션스 시리즈 다 그렇지 않나요? 거기 있는 배우들이 전부 다 진보의 상징들이에요. 진짜? 그렇죠. 거기 있는 사람 다 그랬어요? 거기 그 중에 공화당 지지자 있나? 줄리아 로버츠도 그랬나? 아니 죄송하네요. 제가 너무 남성 배우만 집중하다 보니. 근데 맷 데이먼이 했던 영화들이나 이런 데서는 민주당 성향이 많이 나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그린존이라는 영화는 아까 전에 그 이라크전에 관련해서의 부분들 얘기한 게 있고 또 이제 그 다큐멘터리 중에 인사이드 잡이라고 있어요. 인사이드 잡도 네, 있어요. 그 성으로 했죠. 경제에 관련된 그 아니 맷 데이먼은 대놓고 민주당. 대놓고 민주당이죠. 그렇죠. 조디 포스터도 마찬가지로 커밍아웃하고 티파티가 반대하는 동성애. 그 세라 페일린 부통령 후보자였던 진짜 처절하게 깼잖아. 맷 데이먼이 박살내고 저런 이제 토론을 해서 아니 인터뷰 했을 때 인터뷰를 했을 때 세라 페일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런 미친 개 박살을 냈죠. 네. 어쨌든 이 두 배우가 쌍두마차로 끄는 진보 얘기라서 배우도 3점을 줬어요. 네. 진보라서 3점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 마음입니다. 원래 함장 시스템 전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신업.
이 평은 제가 하는 거라서 제 사전에서 혁명 얘기는 무조건 3점을 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합계가 9점입니다. 최고 점수예요. 아니, 이번 이거 주 소개해드리는 중에. 뭐 아파트 분양 방식이 혁명이야. 이제 근데 이 영화를 비롯해서 제가 항상 그 혁명 얘기가 미래상이 많은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과거 혁명했던 뭐 체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도 흥미가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데는 미래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뭘지 그냥 혼자 생각해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혁명 진화를 할 때는 결국 양극화가 심해져서 치고 올라가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고 뭐 이런 얘기했는데 상해 변화가 생기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거를 우리가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실에서 진보 세력들이 하는 거는 그 양극화를 최대한 늦추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양극화가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된 게 아니라 손 놔야 되나 우리? 그러니까 손 놓을 수는 없는데 혁명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양극화가 심해져서 이걸 깨부순다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 상태로 우리가 가지는 않았는데 그걸 넘어서야 되는 이런 패러독스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통 SF 영화는 미래에 대해서의 어떤 그렇죠. 극단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드러내다 보니까 영화상에서 그 극단을 갖다 반대하는 세력과 뭐 이제 찬성하는 세력 간의 이제 충돌을 그리는 영화들이 대부분이 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SF에서는 이런 사회의 모순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박진감 넘치고 스펙트럴하게 보여주는 거죠. 뭐 극적인 요소일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래서 엘리시움은 9점. 네. 근데 맷 데이먼과 조디 포스터 딱 보니까 이 헐리우드의 대표 단신 배우 둘이 나오고 혹시 누가 먼저 캐스팅 됐는지 모르지만 키 때문에 상대를 배우를 골랐을 수도 있겠다. 그럼 톰 크루즈 왜 빠졌어? 거기는 아주장이 아니니까. 거기는 오블리비언 나와야지. 지금 다 망각했는데 뭐. 그리고 세 번째 영화는 한국 영화입니다. 아티스트 복만대. 이거 꼭 보고 싶습니다. 이 복만대 감독은 저는 잘 몰랐었는데 젊은 시절에죠. 여대생들이 자기 여성인 친구들끼리 복만대 감독의 맛있는 섹스 그리고 사랑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바로 헤어져서 남친을 찾으러 갈 정도로 이 되게 그 성적인 욕구를 불러일으키는데 아주 탁월한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재미없게 봤는데. 그러니까 남성 말고 여성에게. 복만대는 대한민국 영화사의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사람이에요. 남기나보다 더. 남기나가 더불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엔 두 명의 거장 두 봉이 있지요. 하나는 봉준호고 하나는 복만대인데 쌍봉이요? 네. 쌍봉이. 우리가 보통 20세기 말에 우리 아주 극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80년대가 사실 그 도미시마 다케오부터 시작을 해서 뭐 허물벗은 뱀, 그다음에 황홀한 사춘기 이런 어떤 텍스트로 이루어진 성적 판타지를 이렇게 추구하는 시대였다면 내 사춘기 때 이게 90년대는 있잖아. 이 본격적인 영상의 시대가 온다고. 이게 이제 그 16mm 필름에서 이 비디오 테이프로 변화되는 시대에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로서는 비디오 대여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세운상가 전성시대. 에로 시장이 그러니까 미국의 B급 시장처럼 이제 막 성장을 하는 그 와중에 저수부인 시리즈 나오고 뭐 변광세 산딸기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이런 거 막 이건 좀 앞인데. 그치. 이건 80년대잖아요. 그게 이제 쭉 성장을 시작하면서 90년대에 꽃을 딱 피웠던 게 뭐냐면 20세기 말끄렵에 클릭이라는 레이블이 나와요. 뭔 소리야? 클릭이라는 레이블 몰라요? 몰라. 거기에 이규영이랑 같이 그 이제 고대 출신의 에로 배우 이러면서 막 나와가지고 했던 거기서도 학벌이 필요했던 거야? 근데 그게 이제 그 거짓말로 판명이 났는데 불꽃처럼 일본 AV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 상체는 반일이지만 하체는 친일이었다고. 그 상황에서 이규영이 딱 나타나면서 완벽하게 우리나라 그 에로 시장에 혜성처럼 등장하죠. 그리고 그 이규영을 데리고 만들었던 그 영화가 복만대가 만든 영화입니다.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은 2000년이에요. 2000년으로 이규영과 복만대가 아주 우리나라 20세기 끝과 21세기 초로 화려하게 장식을 하죠. 그리고 이규영은 거기서 미친 밤, 그 다음에 불타는 해성 남녀 딱 이렇게 세 편 남기고 사라집니다. 이규영은 사라져요? 사라져.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 그 뒤로? 어디 근데 있겠지. 혹시 정말 연락되시는 이뻤어. 분들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영이 이뻐요?
정말 이뻤어. 여자야? 너무 청순했어. 아니 왜 여주야, 이규영 여주. 감독을 찾아? 여주를 찾으라고. 감독은 형이고 이규영이야? 이규영이야. 난 남자인 줄 알았어. 이규영이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아마 소파 때까지가 이래서 우리가 발음 나쁜 얘기를 하는 근데 안 나와. 안 나와. 검색해도. 왜 리규영을 찾아? 이규영을 찾아. 이규영 찾잖아. 이규영 없다니까. 불타는 해성남녀 혹은 있잖아 2000년이라고 한글로 2000년 쳐봐. 그러면은 영화 DB에 있어요. 자 일단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하고 아쉬운 분 연락 달라고 한 건 거짓말이고요. 왜? 예, 농담이고요. 줘보세요. 그래. 아니요. 뭐 인터뷰하면 좋잖아. 아니 그분은 드러나기 싫기 때문에 숨은 게 그럴 아닐까? 수도 있겠지요. 나는 진짜 감사하다고 전해주고 싶어. 아니 근데 복만대 감독님이 그럼 올해 몇이요? 그때가 20대였으니까 아마 40대 중후반 50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나이를 먹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70년생입니다. 응. 70세. 중반이네. 딱 40대 중반이네요. 저보다 15살 많으시네. 자 어쨌든 그리고 야, 요즘은 TVN에서 꽤 명작 드라마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저는 이 케이블에서 이 드라마 만든 거에 시초에 가장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게 오시엔 채널에서 이 복만대 감독을 데리고 동상이몽이라고 에로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이게 제 수치는 못 찾아봤는데 아마 오시엔 채널의 순간 시청률을 가장 드높이지 않았을까? 복만대 별명이 한국 에로계의 왕가위였어. 그래요. 뛰어나다니까 이 영상의 미학. 진짜야. 뛰어나. 게다가 이 편집을 그냥 보통 에로는 그냥 시간 순으로 쭉 가는데 얘는 시간 역순으로 막 플롯도 짜고 되게 재밌게 봤어요. 세운삼님이야. 네, 그래서 감독이 복만대 감독이 저거 하나는 뛰어난 것 같아요. 어떤 소리를 그렇지. 소리의 리듬하고 영상을 정말 잘 붙여요. 잘 붙였죠. 게다가 동상이몽 중에 한 시리즈를 보면 이 그 영화에서 음향 감독 시리즈를 가지고 소리를 가지고 다루는데 정말 에로틱해요. 이라리케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지? 우린 자랑이지 사실. 라면 먹고 갈래 그거잖아. 그러니까. 라면 진짜 우리는 맨날 뭐 잘만킹이나 그 누구죠? 레드 슈 다이어리 만들었던 잘만킹. 그다음에 저기 저 이태리 한명 더 분? 있어. 그분이 누구더라? 이태리? 양대산맥이 있어. 있어. 갑자기 그 틴토로 봤어. 틴토로 아니 봤어. 왜 다들 모른 척? 정말 틴토브라스가 안 떠올라서. 감사합니다 틴토브라스. 사랑합니다 틴토브라스. 근데 그렇게 보면 잘만킹의 투문 정션 이런 거 명작이지. 복만대가 똑같이 이제 그렇지, 사실은 오마주한 그렇죠. 장면들이 나오죠. 대단한 사람들이지. 네. 정말 그래서- 진짜 우리의 20대 때에 진짜 정말 큰 영향들을 주셨던 분들이고. 난 30대. 우리가 하려는 게 있었어요. 지금. 많이 갔네요. 그 앞으로 가. 다시. 하세요. 네. 예, 그래서 복만대 감독한테는 일단 2점을 주고 시작합니다. 네. 3점 줍시다. 에이 그 이쪽 그 싫어요. 고유 영역인데. 싫어요. 우리는 3점 주자고. 저는 마음속으로 복만대 3점입니다. 왜냐하면 2점을 준 이유가 아까 얘기하셨듯이 여성 관객한테는 던지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남성으로서는 그다지 재미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2점을 드렸어요. 나름 저 논리적이에요. 네. 예. 미안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자, 그다음 배우로 넘어가면 곽현아는 저는 솔직히 이쁜 줄 모르겠는데 이 제 완전 개인적인 취향으로 이판이가 외모에 저희가 첫눈에 반했었거든요. 그 이파희 씨가 그 플레이보이, 플레이보이, 한국 예. 플레이보이 예. 이분 그거. 얼굴이 새로운 얼굴로 좀 바뀌지 않았어요? 뭐 수술하셨다고 그래도 이뻐. 그래도 이뻐요. 예. 몸판이 이뻐서 아니 이분 뭐 처음에 첫 결혼이 뭐 불행하게 끝나고 뭐 그러셨던 분 아니에요?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뭐 그 뒤로 다시 결혼하시고 뭐 행복하게 잘 살고 사시니까. 계시니까. 어쨌든 이판이가 너무 이뻐서 배우는 무조건 3점을 주려고 했는데 돼. 했는데 남자 주인공이 복만대야. 에이. 난 3점입니다. 저는 그래서 2점. 무한한 영광을. 왕가 그래서 2점. 왕가 이름에 감독이 주연을 하면 존망이에요. 그래서 2점. 이 2점으로 1점 안 준 이유도 순전히 이판이 때문이야. 예. 그리고 신업은 남극일기의 임필성 감독이 해변의 광기라는 에로 공포 영화를 찍는데 그 중에 제작자가 감독 바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복만대를 투입하는 거야. 신업이 이거야. 그래서 이루어지는 임필성 해프닝이야. 감독 나와요 그러면? 예, 나와요. 나는 있잖아. 심지어 이거 시사회 때 임필성 감독이랑 봉준호 감독이랑 다 초대해서 복만대 감독이 시사했어요. 나 있잖아. 나는 남극일기가 다 망했고 재미없다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찜찜한 영화가 좋아. 난 우리 그러니까 남극일기를 개인의 취향은 개인적으로 존중해줘요.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똥을 안 닦은 느낌의
나는 9점을 주고 싶어. 내 마음은. 주세요. 뭐 주시란다. 난 싫어. 우리 아티스트 복만대를 내고 있는데 왜 남들에게 넣어? 근데 이 감독을 교체해서 생기는 해프닝 영화가 과거에도 있었던 플롯 같아요. 뭐? 근데 제목이 기억나진 않는데. 아니 근데 해변에서 어떻게 공포 영화가 나오지? 원래 해변에서 공포 영화 하나 있는데요. 한국 영화 중에. 아니 뭐 바다에서 뭐 할 게 아니 바다에 조스 이런 거 많죠. 아니, 공포 영화. 고질러 나오는 거야? 해변으로 가다가 해변으로 해변으로 가다가 가다. 그거 공포 영화 스릴러죠. 그 공포 영화. 아니 그러니까 고질라가 나오거나 뭐 유준상 나오고 했던 영화 아니에요 그게? 맞을 겁니다. 한채영도 나올 걸요? 또 산으로 갖고 아예 우리 좋아요. 자, 어쨌든 신호분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호 1점. 그래서 기대치가 총점 5점입니다. 아, 제일 낮은 점수지만 누가 1등이에요? 네, 그래서 1등은 엘리시움이에요. 아 너무 뻔하다. 그래. 야, 셋 중에 우리 같이 볼 영화 하나 고르죠. 우리 같이 본다고. 1등 엘리시움이죠. 뭐 어차피 볼 영화죠. 어차피 볼 영화. 같이 봐. 엘리시온 보고선 얘기하기로 하고 자 우리 반성의 시간 한번 가져봅시다. 지난주 좀 가져봅시다. 제가 지난주에 팍스파이어를 7점을 드렸었고 네. RIPD는 오락 만점으로 제가 9점을 줬었어요. 네. 그다음 드리프트는 개봉을 안 한 것 같아요. 네. IPTV로 왔습니다. IPTV로 가버렸나요? 동시 개봉의 이름으로 IPTV 거의 받고 그래서 뭐 개봉한 개봉했어요. 거를 점수는 드리프트는 5점을 드렸었고요. 나우 유심히 마술사기단은 제가 8점을 드렸어요. 8점. 그리고 일대종사는 7점을 드렸죠. 네. 그까지 드렸는데 반성의 시간 RIPD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 9점이나 드렸는데 뭐 사실 함장을 따로 믿지는 않았어요. 9점이라니까. 무려 저는 아무런 그 할인 혜택이 없어요. VIP도 아니고. VIP도 아니고 뭐 내가 갖고 있는 카드 중에 할인되는 카드가 아무것도 없어 영화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9점이래. 8,000원 내고 봤습니다. 전 4,000원 내고 봤어요. 제가 첫날 주말에 상영관에 갔거든요. 네. 소형 상영관 딱 하나 그 멀티플렉스의 소형 상영관 딱 하나에 3분의 1도 안 찼어요. 관객이. 그리고 이 영화는 무시무시한 영화인 게 저도 혼자 봤지만 야 무슨 남자들 3명 뭐 남자 둘 무슨 고추 영화. 고추 영화. 왜냐면 제프 브리지스가 되게 그 마초로 나와요. 아니 그분이야 뭐 워낙 아니 봐봐. 포지셔닝이 제프 그러니까. 브리지스, 케빈 베이컨의 고스터바스터즈랑 저걸 섞은 거 아니야. 저 맨인 블랙을. 그러니까 맨인 이 블랙을 맛있는 노린 거지. 양념 4개를 갖고서 똥을 만든 거야.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거하고 좀 대비되는 게 레드잖아요. 그쵸. 같은 감독이라. 그러니까 아니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하필 우리가 실수한 거야. 말을 왜 똥을 먹어 왜? 로베르토 슈벤트케가 레드 감독이었기 때문에 난 기대를 하고 봤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영화계 그런 법칙 있잖아요. 케빈 베이컨의 법칙이라고 해서.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케빈 베이컨 나오면 다 재미없나? 아니. 그 인간관계 6단계만 거치면 이 지구 사람들 다 안다는 게 케빈 베이컨. 케빈 베이컨이랑 영화를 너무 많이 찍으셔가지고 대충 찍으면 케빈 베이컨이랑 6단계면 다 연결이 된다는 케빈 거야. 베이컨은 그 초반에 흑역사 때문에 그렇고 그 이후로 꽤 건실한 배우로 되셨다가 그렇지. 이 RIPD는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굳이 그렇게 화려한 캐스팅 없었어도 그쵸. 그냥 소재빨로만 해도 그냥 뭐 중박 정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근데 요즘에 히어로 무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의 히어로 무비들에 비하면 너무나 캐릭터가 약해요. 초능력이 있고 뭐 힘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해봤자 죽었다 다시 태어난 거야. 그 뭐 이렇게 다시 좀 태어나지도 않았지. 다시 태어나지도 않아. 다시 이렇게 닝닝한 히어로물로는 저 그린 랜턴 뭐 이런 게 좀 있지. 아니 그린랜턴도 첫 번째 그린랜턴 주인공이 라이언 레이놀즈 아니에요? 얘는 어떻게 이런 것만 모르나? 근데 라이언 레이놀즈 꽤 그쪽에서도 먹어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느낀 게 라이언 레이놀즈가 이 미국서는 섹시한 남자 이런 거에 들어가는데 영화를 보고 다시 한번 느꼈는데 한국선 절대 안 먹힌 얼굴이구나 이거.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화 또 문제점은 플롯상에서 이게
완전히 코믹도 아니고 어. 완전히 진지하지도 않고 어. 완전히 액션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맥커핀은 막 중간에 막 나와주시고 뭐가 중간에 막 나온다? 맥커핀. 맥커핀이 뭐예요? 맥커핀이 뭐냐면은 왜 어려운 단어를 써? 아니 그러니까- 그게 흐름에 전혀 문제가 아닌데 수준이 왜 이래, 여기. 마치 그게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저 그 탐 크루즈가 주연했던 영화 뭐죠? 미션 임파서블 3에서 토끼발 맞아. 얘기하고 토끼발 싶은 거죠? 얘기하는 토끼발 같은 게 맥커핀이지. 맥머핀 아니고? 네. 맥머핀은 저 따따따따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망했나 알아보고 싶어서 알아봤어요. PPL 했네. 순수 제작비 1억 3천만 달러인데 미국에서도 3,200만 달러로 폭망했고요. 예. 또 찾아보니까 또 신기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거기 나오시는 메리 루이스 파커 누님께서 나이가 드디어 신이 되셨답니다. 인생 참. 이 메리 루이스 파커 누님이요. 네. 레드 2에서 네. 그 병현이 여자친구죠. 네. 레드 2인가요? 원 아닌가요? 원에 원투다. 원에 나왔고. 원투다에서 그 부스 윌리스의 여자친구로 나오죠. 네. 거기에서도 여자친구로 나오시고 여기에선 제프 브리지스의 전 연애했던 대상? 죽기 전에 연인이었던 걸로 추정되죠. 죽기 전에. 그런가요? 예, 어쨌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래도 제가 찍은 것 중에 나우유시미 마술사기단은 8점을 드렸는데 이게 꽤나 성공했나 봐요. 소설도 만들어진 9점에 거고요. 밀려서 8점을 안 받는데 어때요? 보신 분들 있어요? 멜라니 로랑이요. 뒤끝 있다니까. 너무 이뻐. 이쁜 정도가 아니라 와 나 진짜 막 무릎 꿇을 뻔했어. 아이 정말. 진짜 귀엽고 이쁘게 나와. 정말 그 사람 때문에 프랑스 발음을 배워보고 싶다는 느낌? 그치. 그리고 자, 멜라니 노랑의 키는 몇일까요? 모르죠. 157입니다. 난 딱이야. 딱인데? 난 딱 좋아. 나는 키 작은 여자가 그렇게 좋아. 근데 거기 재밌는 게 뭐냐면 멜라니 노랑의 이제 그 목 주위가 많이 나오는데 프랑스나 이런 유럽 배우들은 뭐 점이 있더라도 굳이 빼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 것까지 보냐? 여기 변태구만요. 점이 딱딱딱 있는데 피부는 사막이 자티 하나 없는데 사막이. 그러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나우유시미가 또 그렇게 좋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게 모건 프리먼 이런 애들 있잖아. 우디 해럴슨 이런 애들을 써놓고서 이렇게 너무 평면적인 그러게요. 캐릭터를 만드는 요즘 것 같아. 헐리우드의 유행인가 보죠. 유명 배우를 불러다가 망장 만들기.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가 초반에는 좀 볼거리 좀 많아 재미가 있었는데 후반기에서는 이제 벌려놓은 얘기들을 갖다 미처 이제 채 마무리를 못 해가지고 정리하느라 이야기가 이렇게 슉슉슉 가요. 저 지금 음모론이 떠올랐어요. 뭐? 배우들 몸값이 비싸니까 불러서 한번 돈을 줘서 영화를 망치게 만드는 거야. 아니야. 근데 그리고 그거 몸값을 깎는 거지. 근데 나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 그 맨 처음에 카드를 쫙 보여줄 때 나 다이아몬드 7 봤거든. 다이아몬드 7이라고 찍었어요. 처음 카드 쭉 보면서 쫙 벌리면 보인다니까요? 빌딩에 그 다이아몬드 7 보인다니까요? 찍히잖아. 이런 아주 소소한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극장에 스크린에 걸려 있는 영상과 내가 어떻게 교류될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그 부분만 아주 교묘하게 길게 보여준다고. 잔상을 길게 남겨가지고. 그래서 다이아몬드 7을 찍게끔 만들어 놓고선 딱 보여주는 이게 아주 난 재밌었어. 괴벨스요? 형,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이 잘라요. 별로 이렇게 이펙트 있지 않아요. 원래 마술사들 다 그렇게 해요. 아니 근데 그걸 있잖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날 어떻게 알았지라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내가 그렇게 하나의 했어. 효과였다. 어. 그다음 세 번째였던 팍스파이어. 이거는 저는 안 봤는데. 이거 이제 지난주에 제가 보기로 했죠. 예. 이거 뭐 내가 잘났다는 얘기는 아닌데 영화 보는 눈이 있어 내가. 네, 참 그 좋은 영화였다. 이게 아시는 분들은 뭐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 소개를 했었지만 이게 여성들의 혁명에 대한 영화예요. 1950년대에 네. 여학생들이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뭐 이런 애들이 여자 깽단을 만드는 거죠. 여자가 약하니까 우리가 이렇다. 뭐 저기 그 자구대처럼? 자구대가 뭐 자위. 자경되겠죠. 자경대. 자경대. 자구대가 뭐예요? 자구대 부사대 할 때나 그래? 저 미안해. 자위대는 또 모르겠다. 누가 자위대라고 그랬어? 어떤 변태가? 갑시다. 자경단. 자경단이라기보다는 깽이죠, 근데. 갱. 그러니까 자경단은 뭔가 일진들? 일진이 되는 거죠, 일진이. 근데 재밌는 게 이 일진이 되는 언니가 롤 모델이 있어요.
이 롤모델이 할아버지가 하나 있는데 전에 이제 목사를 꿈꾸던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메카시즘으로 이제 망가진 사람이에요. 메카시즘에 메카시즘으로 인해서 이제 망가졌는데 이 사람이 러시아 혁명 이런 걸 보면서 이 가슴이 뜨거웠고 뭐 난 미국 역사는 잘 모르니까 1909년에 뭐 다 같이 모여서 미국 사회주의자들이 뭘 했었나 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여자 주인공한테 계속 이런 얘기를 해줘. 근데 이 아이는 이거 사상 교육을 받았네. 네, 사상 교육을 받았는데 이거를 혁명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깽이 돼야 된다. 아니 뭐 그렇게 그렇게 해석할 수도 그렇게 있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난 되게 좋았던 게 그래서 결국 이 깽단이 어떤 파국을 맞은 다음에 다들 이제 깽은 헤어지고 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요. 써니네. 네, 써니인데 그래서 그런 얘기 있더라고 진짜 미국판 써니다. 근데 주인공은 뭐 내레이터는 따로 있고 이 혁명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이 여자애는 아무도 몰라 어디가 있는지. 근데 어느 날 신문에 카스트로와 함께 혁명을 하는데 충분히 여자친구를 아니야 충분히 가능한 얘기야. 근데 난 이거 되게 이게 그 충격적이다. 아니 충분히 가능한 얘기. 난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 게 혁명을 우리는 진짜 어마어마한 뭐 큰 뜻과 뭐 이런 거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혁명의 시작은 일상의 작은 불만들에 대한 이것을 내가 문제가 있다고 깨닫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를 감독이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연기들을 왜 이렇게 잘해? 그 보니까 그래서 필모에 소개해드렸듯이 필모가 다 빵이에요. 다 빵이야. 진짜? 예. 전문 배우가 아니고 다 오디션 필모가 다 이게 폭스파이어가 첫 시작이에요. 그래요? 근데 너무 연기를 잘해요. 여우불. 내가 참 좋은 영화를 내가 잘 찍었다. 여러분 아직 상영합니다. 두고 보자. 한번 봅시다. RRP가 아닌 게 다행이네. 한 번 봐라 두 번 봐라. 미안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1950년대의 그 음악으로 한번 영화 딴따라를 한번 가보자. 네. 영화 딴따라. 네. 이 폭스파이어는 1950년대가 배경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50년대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한국전쟁이 지나간 시기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미국 안에서는 전쟁이라는 것도 없고 또 경제도 가장 호황에 이제 치고 올라가는 미국 경제의 끝은 아닌데 가장 호황은 아닌데 막 올라가는 시기 사실은 그렇죠. 끝보다 올라가는 시기가 이제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네. 그렇게 굉장히 그 미국의 활력적인 그런 시기라고 기억이 되는 동시에 메카시즘의 광풍이 물어친 그러네요. 것도 역시 같은 시기예요. 그 시기죠. 냉전 구도로 확립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풍요랑 이 메카시즘이 결합되어 있는 아주 오묘한 시기가 1950년대예요. 그런데 많은 미국 대중문화에서는 1950년대를 이 메카시즘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히 어떤 그 의식이 있는 작가들만이 그것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 그 대부분의 영화들은 다 헤이데이로 그냥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그 헤이데이로 그리는 50년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그 반감을 그리는 방식이 무슨 뭐 뉴스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혹은 무슨 전쟁에 대한 소식도 아니고 조그만한 시골 동네의 소녀들이 여기에 대해 저항을 하는 그 이야기들 속에 요걸 잘 녹여냈다는 거죠. 그리고 1950년대 또 중요한 건 음악적으로 로큰롤이 생겨났다는 거죠. 엘비스 엘비스 형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엘비스 형은 사실 우리에겐 로큰롤의 대왕? 로큰롤의 제왕? 네. 근데 비스 형은 사실 로큰롤의 정통으로 보면 시작점에 분명히 있었는데 이 형 배신 때린 형이죠. 무슨 이유에서요? 그러니까 로큰롤이 굉장히 선풍적 인기를 끌으면서 소위 말한 기성세대로부터 굉장한 공격을 받아요. 질타를 받죠. 로큰롤의 내용이 그러니까 메카시즘 막 몰아가면서 미국의 기성세대라는 사람들은 야 우리가 지금 빨갱이와 이렇게 싸우고 있는 중이야라고 말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여기에 휩쓸리기보다는 로큰롤의 내용은 그거잖아요. 오늘 술 먹고 춤추고 로큰롤이 부르고 이게 다 침대 위의 얘기잖아 이게. 이 얘기를 청년들이 하고 있는 거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지. 정말 꼴 보기 싫은 거지. 요즘 젊은 것들 거기다 심지어 이 친구들의 음악의 기본은 깜둥이 들음악이죠. 그렇죠. 깜둥이 들음악이잖아. 이게 도저히 참을 수 없던 그 기성세대가 로큰롤을 어마어마하게 공격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리틀 리차드하고 그다음에 척 베리죠. 특별히. 리틀 리차드는
10대 여성과 동거하고 있다라고 해서 실형을 살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실은 그분하고 감옥 갔다 와서 결혼해요. 결혼하잖아. 네. 순종판데? 그리고 락큰롤 형들이 왜 이러지? 미성년자라는 개념이 사실상 그때는 확립되기 아니 어려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 뭐 미성년 어떤 이런 개념은 사실 그렇게 엄격하진 않죠. 왜냐하면 노예 그 흑인분들 노예 시절부터 그렇겠네. 뭐 어린 때부터 성관계는 있었으니까. 척배령도 근데 똑같아요. 척배령은 이거는 근데 진짜로 이제 뭐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매춘을 한 거예요. 매춘을 했는데 척배령이 공연하던 클럽에 그 일하러 온 것 같은 여자랑 이제 성관계를 했는데 이 여자가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던 거죠. 근데 이것도 뭐 음모론자들은 이게 이제 락큰롤을 꺾기 위해서 심었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어요. 에이 그건 좀 그런 것 같다. 그냥 좋았겠지. 믿거나 말거나 하죠. 그냥 그런 얘기가 좋았겠지 뭐. 우리는 락큰롤을 그 저항의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를 조작해.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서도 비일비재로 일어나잖아요. 서태지가 결혼하는 그 시점 그런 거지 뭐.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이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뭐 이제 버디올리는 비행기 사고로 죽죠. 루시 발란스도 그렇고 그렇죠. 많이 죽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상황에서 엘비스 형은 자원 입대합니다. 그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 독일로 가죠. 그리고 독일이 그 당시에 그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 있는 이 형이 한국으로 왔었어도 되는데 웃을 수도 있었죠. 네. 근데 못 오지. 한국 너무 먼가요? 아니 여기는 위험하잖아. 우리나라는 데인저러스 존. 데인저러스에서 그렇구나.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지. 비스 형이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군대에서 군 홍보 영화 찍고 그리고 이제 그 연애사병? 연애사병은 아니래. 연애사병은 아니죠. 사병은 아니래. 문선단 뭐 그렇게 문선단. 실제로 비스 형 뭐 그 훈련했다고 이렇게 홍보 영화도 나와요. 훈련하는 장면을 찍은. 그럼 이거 훈련이야? 어쨌든 비스 형의 건 그래서 계속 호황기를 누렸죠. 근데 다른 이제 락큰롤 스타들은 여기서 한풀 꺾여요.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락큰롤이라고 하는 게 저항의 음악, 또 락큰롤이라고 있는 그 혹은 지금까지도 락, 헤비메탈로 이어지는 뭐 얼터너티브 락 이런 걸로 이어지는 저항에 대한 이 아이콘으로서의 락이라는 게 이때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제 비스 형은 여전히 파는 건 락큰롤이지만 저항하고는 사실 별. 이 형은 사실 저항과 별 상관없었어요. 사실 그분은 시작도 인생을 즐기자였으니까. 그렇죠. 이 형이 사실 시작도 그랬어요. 비스 형은 처음 음악을 녹음한 게 이 형 원래 트럭 몰았거든. 엄청 가난한 집이었고 트럭 몰았는데 우리 엄마한테 아들이 노래 좀 잘하는데 엄마 생일날 내 노래가 담긴 판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녹음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녹음하니까 서른도야 이런 거지. 그때로 치면 이제 컨트롤 비트 다운받은 거지.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 락큰롤이라는 게 이런 그 저항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덮여져 있는데, 근데 제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죠. 네. 이런. 네, 폭스파이어 찾으려고 실제로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제가 폭스파이어 음악 이렇게 했더니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서 음악 파일을 무슨 재생하는 방법 이런 게 바로 이렇게 검색에 걸리더라고요. 자, 근데 이 락큰롤이 그 폭스파이어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저항만은 아니다. 혹은 이 폭스파이어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 그게 있어요. 이 여자애들이 각성하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리타라고 하는 약간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백치로 통하는 아가씨가 나와요. 최초의 그 폭스파이어 멤버 중에 하나인데 이 여자는 선생도 찝적대고 멍청하다고 놀린다면 너 남아 이러고선 찝적대고 껄렁껄렁한 남동생인데 남동생이 어디 가는데 놀러가 같이 따라가 나도 같이 가서 왜 와? 하면 따라가요. 그랬다가 이 껄렁껄렁한 남동생의 껄렁껄렁한 동네 형들한테 윤간을 당해요. 근데 윤간을 당하는 장면이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요. 드라이하게? 굉장히 그러니까 저항하지도 않아 이 아가씨도. 뭐 실제로 멍청한 건 아닌데 그냥 조금 마음에 드는 남자애가 하나 있는 거야. 좀 마음에 드는 남자애가 하나 있다가 어떻게 해서 뭐 입 맞추다가
이 아가씨는 약간 이런 로맨틱한 감정에 젖는데 끌고 가서 겁탈을 하는데 밖에 있던 남자들이 야 하고선 달려서 한 놈씩 다 나와. 그런데 이 아가씨가 집에 오니까 남동생도 별 신경 안 쓰고 엄마는 딱 그 옷이 이렇게 된 거 보면 무슨 일 있었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엄마는 뭐 직접 대사가 이런 건 아니지만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여기가 다 노동자 동네거든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여자 행실 일색이냐 이러면서 혼내 오히려. 근데 이 저에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윤관 장면에 얘네들이 틀어놓고 있는 게 락앤롤이에요. 이 락앤롤이 이 영화에서 보면 남성적인 사실 락앤롤이라는 게 남근적인 그렇죠. 음악이죠. 그렇죠. 마초지 뭐. 마초들의 음악인데 근데 대부분의 그 미국 문화를 다루는 장면에서는 락앤롤 하면 멋있는 포마드 바른 남자와 그리고 이 남자에게 열광하는 여성들 그리고 여성들과 남성들이 되게 멋있게 춤을 추는 이런 정도의 모양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락앤롤이 얼마나 꼴마초인지 를 보여준다. 이거를 은유적으로 대놓고 보여주잖아요. 이 영화의 강점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장면도 대놓고 보여주지 않아요. 그 혁명을 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거지. 신문도 약간 프린트가 흐릿하게 돼 있어서 얘 맞아 그랬더니 그 가장 친했던 친구가 아니야 난 아니라 생각해 이러면서 얼굴이 착 일그러지는 그런 장면. 항상 이 영화는 다 이렇게 뭔가 이거야라고 보여주기보다는 너도 한번 생각해보라고 자꾸 이렇게 꼴 던져요. 좋아하는 거네 찜찜한 거. 껄림이 좋아하는 영화구나. 내가 못했네. 꼭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화를 그 보시게 되는 분들이 마음에 드시게 되면 팀버 템버라고 하는 팀이 이 영화의 스코어를 맡았어요. 이 팀버 템버는 캐나다의 그룹이에요. 블루스하고 그다음에 포크 그리고 약간 블루그래스 뭐 이런 그러니까 락앤롤의 뿌리가 되는 음악들을 이제 주로 재현에 가까운 요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옛날 느낌 그대로 살려서 리트로 사운드를 하고 있는 그런 밴드인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사운드 트랙을 옛날 느낌도 나면서도 동시에 현재 그 혹은 그 소녀들의 불안한 감수성 깽한다고 나와갖고 이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가출해갖고 다른 집에 모여 살거든. 근데 돈은 없어. 이 불안함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큰 사고 치는 건데 큰 사고 친다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요 장면들에 보면 팀버 템버가 만든 음악도 좋고 그다음에 락앤롤의 명곡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명곡인데 이 영화가 제작비 문제로 역시 라고 추정이 됩니다. A급 가수들은 아니고 락앤롤의 산실이라는 썬레코즈에 소속됐던 가수지만 탑 클래스로 올라가지 못했던 이런 분들을 이제 주로 모시고 와요. 뭐 로스코 고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바비 부비 뭐 자니 캐롤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락앤롤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텐데 하고 락앤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듣보 뭐 이런 근데 들어보면 이제 전형적인 락앤롤 음악인 거죠. 그리고 참 한 가지 제가 또 재밌었던 건 이 소녀들이 근데 락앤롤의 시대잖아요. 그리고 영화에 계속해서 락앤롤이 배경음악으로 나와요. 근데 소녀들끼리 술 먹거나 자기네끼리 놀 때 부르는 음악은 락앤롤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부르는 음악은 약간 30년대 40년대에 물랑루즈에서 불렀던 음악 같은 거 혹은 30년대쯤에 20년대 30년대에 미국 대중음악계에 남미 음악이 유행을 해요. 탱고부터 시작해서 그런 계열의 음악들 그러니까 이 음악들은 그냥 여성성을 강조하는 음악이죠. 근데 이 언니들은 지금 남자들의 세계에 분노하고 뒤집겠다고 나온 거예요. 뒤집겠다고 나온 이 언니들이 자기네끼리 놀 때는 혁명도 아니고 가장 순종적이고 감성적인 그리고 남자의 눈에 소녀 감성. 그렇죠. 남자의 눈에 관능적인 여성의 눈에 관능이 아니라 관능하면 탱고니까. 이런 음악들을 부르고 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딱 그 장면을 보면서 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 나중에 생각한 건데 이 장면들이 다 알고 보면 이 소녀들의 반항이 어떤 파국이 올 것임을 장치다. 이미 다 장치들로 다 놓여져 있던 거죠. 그래서 참 잘 만든 영화다. 모르겠어요. 그 평가는 보니까 로랑 캉테 감독의 옛날 그 클래스였나요?
클래스에 비교하자면 굉장히 평타다 이런 반응들이 많은데 저는 이 음악들의 사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시니컬한 시선의 어떤 극점을 보여주는 참 좋은 영화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R.I.P.D는 나했고 말하지 마세요. 대신 건진 게 폭스파이어다. 이거 제대로 건진 것 같습니다. 제대로 건진 오케이.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볼 노래는 어떤 거죠? 네. 오늘 들어보고 싶은 노래는 뭐 다 좋아요. 여기 나오는 음악들이 네. 다 좋은데 제가 오늘 꼽아온 노래는 남자 락큰롤 가수가 불렀는데 주제가처럼 쓰이는 노래입니다. 네. 와일드 와일드 위민. 웨스트가 나올 줄 알았는데. 자, 와일드 와일드 위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Wild, wild women like to have a good time. Wild, wild women like to have a good time. Wild, wild girlfriends like to lose their minds. Wild girls hoop and holler, they yell ooh-wee. Wild girls hoop and holler, they yell ooh-wee. They can scream and break down, but it don't move me. Wild girls dig me, but I love a cool one. Wild girls dig me, but I love a cool one. To go home to when I've had my fun. Well, I can romp and stone. Well, I can rock and roll. Well, I can do the bar. Well, I can thrill my soul. Well, I can drink the wine. They all want me mine. Yeah, now, baby, baby, oh, can't you see? Yeah, baby, baby, oh, can't you see? I want a young girl to make love to me. Get that. 단신 알려드릴게요. 서울 아트 시네마 일정인데요. 연민님 소개해 주시죠.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서울 아트 시네마에서 ECM과 장립 고다르전을 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시회를 겸하고 있고요. 여기서 상영되는 고다르의 누베바그란 영화는 국내에서 상영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서울 아트 시네마 그 낙원상가 네. 낙원상가 3층에 있는 극장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 극장, 헐리우드 극장. 헐리우드 극장. 네, 옛날에 헐리우드. 헐리우드. 허리 나무. 딴지 게시판에 어느 영화 관계자분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에게도 인격이 있듯이 영화에게도 그걸 만든 사람의 존중받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이죠. 영화처럼 폭력적인 매체는 없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전화를 받을 수도 없으며 옆 사람과 말도 못하죠. 손발이 저려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시간과 돈까지 내죠. 잘못 만든 영화야말로 진짜 폭력입니다. 유사업종 종사자로서 미안하지만 깔 건 독하게 까겠습니다. 스텝, 배우가 아니라 영화 그 자체를 말이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술의 강의 중 효과 고승수, 제작 딴지일보, 진행의 그럴거리였습니다.